안녕하세요. 똑딱이 주식 일요일 증시 브리핑입니다. 특히 한국 증시는 하락장에서는 글로벌 하락률 1등을 자주 기록하죠. 그리고 반등장에서는 시원함보다는 잦은 매물 공방을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반등장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왜 그런 것인지,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지 하나하나 일요일 방송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금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가 상승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을 보이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3월 21일에 이 고점 있죠. 이 고점이 상투의 시그널이 아니었다는 점은 4월 조정 구간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이번에 3월 21일 고점에 도전할 가능성이 있지만요. 도전 이후에는 다시 매물 공방을 거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매물 공방이 이 직전 고점, 이 전고점에 접근해서 이쪽에 대한 도전을 하고 나서 매물 공방이 나타날 때 이 매물 공방이 가격 조정으로 이어지는지 또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이어지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죠. 뭐 다르게 표현하면 적극적 저항이 될지 소극적 저항이 될지를 확인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 금요일 약보합으로 마감됐는데 직전 고점에 이제 이렇게 접근을 하면서 약간 탄력이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이 주춤하는 형태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극적 저항의 어떤 형태를 갖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는 3월 21일 고점을 놓고 이 기준선이죠. 돌파 여부를 갖다가 지속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영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그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같은 경우 지난달 매출 60% 급증 소식에 이제 TSMC 주가가 4%대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관련해서 엔비디아 주가도 1.27% 이제 반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AMD 등은 소폭 약세 마감하는 등 전반적으로 혼조세 분위기도 있었는데요. ARM 즉 ARM이 5.07% 대반등하는 등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반등을 했지만은 음성 공방이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5월 22일에 실적 발표에서 이 실적은 일단 좋게 나오겠지만은 실적의 증가율, 즉 성장률, 그리고 향후의 전망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시장이 여기에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미 말씀을 드렸었죠. 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대체로 엔비디아 주가가 횡보 등락 내지 박스권 등락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다만 엔비디아 주가는 아직 상투 시그널은 없습니다. 따라서 실적 발표가 나온 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단기적으로 한번 보여줄 것인지 이게 이제 결정되겠지만 전반적으로는 아직 엔비디아 주가의 상승의 파동은 하나 더 남아있다. 뭐 이렇게 궁극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미국 증시에 있어갖고의 입장에서 이렇게 놓고 볼 때 이제 긍정과 부정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본다면은 이제 6월부터 연준의 양적 긴축 완화. 그러니까 6월부터 연준이 매월 국채 상환 한도를 기존의 600억 달러에서 250억 달러로 축소하는 등 이러한 양적 긴축을 축소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리고 애플이 이제 1100억 달러죠. 그리고 알파벳이 700억 달러, 메타가 500억 달러, 이와 같은 빅테크 중심의 자사주 매입, 이게 이제 현재까지 미국 기업 등에서 놓고 보면은 5,500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 매입 승인이 있거든요. 이게 대부분 5월과 6월 달에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바로 미국 증시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국제유가의 하락이죠. 국제유가 하락인데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이번 5월 달에 지금 보시는 대로 일단은 현재까지는 음봉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국제유가가 이번 달에 추가로 조정 쪽으로 만약에 움직여 준다면은 이제 5월 CPI 이런 지표는 이제 다음 달에 발표가 되겠지만 이런 지표 등은 이제 긍정적으로 향후에 나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긍정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인 요인 쪽으로 가서 놓고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6월에 금리 인하가 일단 물 건너가고 9월 달로 금리 인하가 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다만 ECB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6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 쪽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가 이렇게 나타날 경우, 달러와의 약세가 다소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이런 부분. 달러 약세가 제한적이라는 거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도 아래로 또 다시 제한적이라는 소리예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내일 방송에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우나 나스닥 지수 모두 기존의 상승폭이 크게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매물 소화를 거치는 부분, 이제 상승을 하더라도 시원하게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가서 또 매물 소화를 거치고 이런 과정들이 잦은 것은 앞에서 선제적인 상승폭이 과다하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부담감이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부정적 요인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5월 주요 일정, 이제 중요한 것들이 좀 남아있는데요. 5월 14일에 PPI 발표가 있고, 5월 15일에 CPI 발표가 있어요. 그리고 5월 22일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FOMC 의사록 공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는 PC 발표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그런 지표들이 앞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한국 증시로 넘어가서 좀 볼게요. 한국 증시에서 이제 코스피 지수. 이번 반등에서 이제 제가 반등이 이렇게 나갈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번 반등은 호재가 동반된 것이 아니라 악재의 소멸 내지 진정에 따른 조정 구간 회복 반등이기 때문에, 이 반등은 전고점에 접근하면서는 매물 공방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을 선제적으로 드린 바 있습니다. 목요일에 음봉 조정은 요거는 이제 목요일에 이 음봉 조정은 이제 옵션 만기일에 따른 인위적인 조정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금요일에 일부 되돌림 반등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그러나 역시 음봉이었어요. 되돌림 반등은 있었지만 음봉이었다는 소리는 지금 위로는 계속 매물에 부딪히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은 이번 주에도 일단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주봉 차트로 놓고 보면 현재 지수 자체가, 요 지수 자체가 5주선하고 아직은 좀 이격이, 그죠? 요 5주선요. 요 5주선하고 아직 조금 이격이 있죠.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은 위로는 계속 이렇게 상승을 시도하면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요.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지금 느리죠. 좀 아직은 느리지만은 요 20일 이동평균선이 이제 이번 주부터는 우상향 전환이 좀 본격화될 텐데요. 요거는 또 아래로는 지지선이에요. 이건 또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수가 아래로 내려와도 또 요 지지선이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가 크게 뭐 넓게 보면 저게 전고점이 2780으로 놓고 보고 아래로는 2680 정도 놓고 보죠. 이렇게 보면 이게 100포인트거든요. 결국 지금의 코스피 지수는 이 100포인트 안에서 등락 과정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폭이 너무 넓은가요? 어쨌든 올라오는 20일 이동평균선은 지지다. 그리고 위로는 올라가면 자꾸 매물 공방을 좀 전고점 돌파할 때까지는 매물 공방을 계속 거치면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지수는 지난주 사실상 이제 조정이었는데, 금요일에는 특히 반도체 종목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조정으로, 지수를 눌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월봉 차트상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4월 달에 밑꼬리가 긴 음봉이잖아요. 그죠? 밑꼬리가 긴 음봉인데 보통 밑꼬리가 긴 음봉일 때는 바로 올라가기보다는 이 음봉 밑꼬리 쪽으로 다시 지지 테스트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이게 860포인트죠. 860포인트에 위치하고 있는 5월 이동평균선을 일단 지지는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지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역시 코스닥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이번 주부터 이제 우상향이 본격화될 수 있는 20일 이동평균선, 여기는 역시 지지선입니다. 만약에 20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이거는 또 여기에서 관악폭이었잖아요. 21 이동평균선 깨고 내려가면 요 아래는 또 관악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로 21 이동평균선은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21 이동평균선과 아까 말씀드린 5월 이동평균선 요건 860포인트였죠. 요 위치가 각각 놓고 보면은 21 이동평균선이 857포인트, 그 다음에 5월 이동평균선이 860포인트니까 857에서 860포인트 요 자리는 지지선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무엇보다도 이번 달에 시가를 회복해 주는 게 중요해요. 5월 2일에 시가가 865.78이니까 대략 866포인트는 좀 넘겨줘야만 좀 안정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일단 봐야 되겠고요. 2차적으로는, 요 자리 있죠? 요 자리. 여기도 자꾸 막히는 거거든요. 요 부분을 감안하면 876포인트를 넘겨야 의미 있는 상승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위쪽으로는 각각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은 위로는 계속 충돌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상승의 계기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도 현재 당장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또 아래쪽으로는 너무 또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금요일 반도체 종목에서 이제 조정이 나타났죠.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PSK, 그리고 원익 IPS, 뭐 이런 종목들이 금요일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가 하락하는 이유가 뭘까?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경우를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코스닥 지수를 누르는 구간에서 반도체를 하락시켜가지고 누르는 그런 상황이다. 라는 건데 아무래도 반도체 쪽에 개인 비중이 많다 보니까 계속 반도체를 흔들어서 물량 출회를 유도하는 과정. 통상 세력은 주 시세를 본격적으로 상승시키기 전에 개인 물량을 그대로 싣고 올리기보다는 이거를 흔들어서 개인 물량을 축소시킨 다음에 상승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이 논리와 약간 유사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경우라면은 시간이 이제 관건일 뿐이겠죠. 둘째는 원익 IPS가 이번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생각보다 부진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했던 반도체 심리가 다소 후퇴하면서 나타나는 조정이 아니었을까. 뭐 이 과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반도체는 부진한 업황을 겪었던 만큼 1분기 실적까지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둘째의 이유라면은 1분기 실적이 어느 정도 좀 마무리되면서 반도체 주가가 다시 안정을 찾고 대반등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셋째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제 눈치 보기성 매물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암이나 이런 종목들 몇몇 기업들 보면은 전망치에 부합하는 실적이 나왔어도 미래 전망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해갖고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긴장도가 다소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한국 반도체의 선제적인 눈치 보기성 눌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만약에 이 경우라면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의 동향을 봐야 되겠죠. 다만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대로 엔비디아의 주가가 실적 발표와 맞물려 단기 방향성이 관건이겠지만 길게 보면 아직 상승이 끝난 패턴은 아니니까 한국의 반도체도 약간 이와 맞물려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생각을 해 나갈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가 눌리고 쉬어가면서 화장품이나 게임, 바이오 금융주 중심의 저 PBR 이런 쪽에서 이제 금요일 날에는 반등 시세가 나타났는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도체 조정과 지수 조정이 맞물리는 것을 보면은 여전히 새로운 주도 시세 부각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품이 부각되고 게임이 부각되면서 지수가 올라가요. 반도체 눌리는데 그러면은 반도체가 주도 시세였는데 주도 시세의 축이 화장품이나 게임주로 넘어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화장품이나 게임이 올랐어도 반도체가 눌리면서 지수도 같이 눌려버린다는 것은 화장품이나 게임이 반도체가 쉬어가고 조정을 보이는 구간에서 대안의 시세로서 부각은 되는 건 맞지만 주도 시세로 부각된 것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언제냐면은 제가 5월 3일 똑딱이 방송일 겁니다. 아마 이날 저녁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모레퍼시픽은 하루나 이틀 정도 추가로 더 눌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 추가로 눌리고 나면은 대반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 과정과 맞물려서 화장품 관련주 전반의 등락을 체크하시라. 기억나시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거의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서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서 화장품 관련주가 다시 반등을 보였던 거거든요. 그쵸? 주식장인에서 제가 목요일에 이제 코멘트, 요 종목 하나를 이제 매매 코멘트를 했었어요. 한국콜마. 그리고 한국콜마는 이전 똑딱이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져보자고 했었죠. 코리아나하고 같이. 맞죠? 그 한국콜마가 금요일에 이 고점을 결국 넘기면서 강하게 올라가는 그런 상승이 나타났습니다. 코리아나 역시 10% 조금 넘게 상승을 시도하다가 윗꼬리가 달리는 그런 흐름이 있었습니다. 이차한불 같은 경우는 강하게 대량거래량과 함께 강하게 올라가면서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탈출하는 그런 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차한불 같은 경우는 다시 대눌림이 나타날 경우에는 한번 다시 저가 매수의 타이밍은 잡아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이외에 코스맥스 이 종목도 이전에 말씀드렸죠. 이 종목 패턴이 계속 살아있다고. 코스맥스 그리고 한국 화장품 이런 종목들도 아직 패턴은 계속 살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콜마가 일단 가장 이 고점을 넘기면서 특색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네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패턴들이 살아있는 그런 섹터니까 이번 주도 역시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는 있다. 다만 너무 추격 매수만 올라가는 거 쫓아가는 추격 매수만 피하시고요. 알았죠? 그리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동안 이 섹터의 어떤 조종이 깊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을 거로 막 워낙 이렇게 예상하다 보니까 생각보단 괜찮네? 이런 실적이 나오면서 이제 시세가 부각되는 그런 과정인데요. 대부 시스터즈 그리고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일단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이번 반등은 물론 추가로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번 반등이 올라간 다음에 다시 한번 매물 공방을 또 거쳐야 됩니다. 거쳐서 다시 이렇게 올라갈 때 요럴 때는 이제 진짜 좀 한번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 관심 그리고 한번 다시 매물 공방을 거쳐서 좀 되눌렸을 때 요럴 때 한번 다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져볼지 요거를 이제 결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죠?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바이오는 제가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펩트론 이 종목을 언급드렸었는데 일단 그때 제가 말씀드릴 때는 연속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위로 쫓아가지 마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눌릴 땐 한번 관심을 가져봐라 했었는데 이게 금요일날 좀 반등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방송 좀 진행을 해봤는데요. 지난주 좀 까다로운 그런 한국 증시를 좀 보여주고는 있었는데, 일단 이번 주, 증시, 또 힘을 내가지고 또 대응을 해봐야죠. 그죠? 예,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도, 이번 주도, 파이팅을 해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